이렇게 들어가면 자기장이 오른손을 감아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바퀴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탄젠셜 성분 이렇게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일 때는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더해지니까 요 밑에보다는 위에가 커지겠구나. 그럼 이제 요게 이제 H1이다. 탄젠 성분이다. 그럼 H2 탄젠셜이다. 그러면 아무리 2 탄젠 성분은 이 방향으로 더해지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서피스 커런트 가지고 물론 이제 벡터 아이덴티티 그 이퀘이션에 따라서 이제 노멀한 방향 AN이라 그랬을 때 우리가 쓰는 식이 있긴 한데 직관적으로 요 서피스 커런트가 어떤 방향에 따라서 더해지는지 빼지는지를 먼저 알고 하면 그 크기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실수를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이 회로에서는 이제 이런 솔레노이드하고 그다음에 토러스 요렇게 감긴 거 있거든요. 요래 감긴 거 있어.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회로에서 많이 쓰는 인덕터입니다. 그래서 요 대표적 요 두 가지에는 여러분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여기서 L이 나올 수도 있고 요 속에 자기장도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마그네틱 서킷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제가 그거를 못 해가지고 아쉬운데, 그거는 마그네틱 서킷 부분은 여러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시험 끝나고 나서 제가 뒤에 웨이브 이퀘이션 부분하고 마그네틱 서킷 부분 문제풀이를 해주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 재미있거든요. 재미있는데, 끝나고 나서 동영상 마지막 주차 수업을 이제 교양 삼아 일단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그넷 서킷 부분은 여러분 지금 수업 시에 참고 삼아 배웠다 생각하고요. 시험에는 일단은 H, B, M 그리고 L, M 이렇게 신경 써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마그넷 필드에서는 A가 어렵죠, 여러분. A가 마그네틱 필드 벡터 포텐셜 A 필드가 좀 어렵죠, 그죠? 좀 어려워서 이제 왜냐하면 일렉트릭 필드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A가 주어지면 이게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인데 핵심은 뭐냐면 뭔가를 변화율이란 게 어떤 변화율이란 게 일렉트릭 필드다 했던 것이 이제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V 포텐셜이었고요. 여기에 어떤 변화율인데 포텐셜 마그네틱 벡터 포텐셜이고 자기장인 경우는 휘돌아 감는 방향이니까 얘가 이제 B필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B필드가 E 필드와 B 필드가 있는데 여러분 대칭성 생각하면 E 필드하고 H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맞죠, 그죠? 근데 E 필드하고 B 필드가 서로 힘인 경우에도 나타나고 해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이게 어떠한 스칼라 포텐셜을 미분했을 때 이제 E 필드가 되고 벡터 포텐셜을 컬했을 때 이제 미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대신 방향을 알려주고 있죠. 수직인 방향. 그 비필드다. 요걸 이렇게 해서 요거를 쉽게 쓰인 식들이 있죠, 그죠? 예를 보면 개념적으로 보면 이제 I의 DL이라는 거하고 K의 DS 벡터가 여기 붙죠. DL은 여기 벡터가 붙고 K는 여기에 붙고 J의 DV죠. 요게 이제 다 같죠, 그죠? 이게 어, Q의 U와 같죠, 그죠? 저게 네 가지가 커런트 전류소입니다. 전류소인데 같은 이퀘이션을 이제 Q의 어떤 차지 Q를 속도가 이렇게 간다는 거를 이제 커런트 덴시티의 이제 볼륨 그다음에 서피스 커런트 덴시티의 그 서피스가 흘러가는 면적 이 벡터간의 스칼라죠. 그다음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DL로 해서 이 네 가지가 식이 다 나타나서 이제 A 필드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4파이분의 1에 이제 4파이분의 뮤 제로의 I의 DL 프라임이다 하고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요게 이제 벡터인데요. 요게 이제 벡터 요거를 가지고 요걸 해도 되고 요걸 해도 되고 요걸 해도 되고 요걸 해도 되고 이런 이걸 보통은 이제 디스크리트 하니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실 갖다 쓰는 거를 하면 되겠죠. 그죠? 어, 저 부분은 좀, 그래서 이게 그, 이런 개념적으로 보면, 이제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플럭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플럭스가, 이게 항상 서킷이 이제 회로가 나오는 겁니다. 마그네틱 필드에서 드디어 회로가 나오는 거거든요. 전류가 흘러갈 때, 이제 아이가 돌아간다 그랬을 때, 이제 뭐 우리 자기장이 지나간다. 이러면 항상 이 자기장 주위에 회로에 이제 전압이 패러데이 법칙에 따라 전압이 생기기 때문에 전류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B 필드라 그랬을 때 보통은 이제 플럭스다 이렇게 얘기하면 B에 DS에서 S 이렇게 해주는 게 그 면적이잖아요, 그죠? 그 면적 요거를 그럼 B 필드를 가지고 이 면적을 지나갈 때 플럭스를 계산한 것처럼 요거를 요 루프로 생각했을 때 얘가 이제 루프를 따라서 A의 DL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그랬었죠. 그죠? 이 두 개가 플럭스로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서킷이 가지는 면적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B필드를 면적에 대해서 합한 거는 요 B필드를 이제 앞에서 보면 B필드를 어떠한 벡터 폰들 주위에 휘감아 돌아간다 그랬으니까 요거를 B필드를 주위에 휘감아 돌아가는 이게 A필드입니다. A필드 방향에 요 선적분, 선을 따라가서 A 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면적에 대해서 하는 것은 요 선만 계산해 주면 되니까 여러분이 A필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요걸 계산하나 뭐 B필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서킷이 그리는 면적에 대해서 플럭스를 계산하나 이게 같은 개념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고요. 이걸 연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이런 연상을 하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플럭스 링키지를 얘기할 때도 이런 플럭스게 이게 n번이 감겼다. 여러분가 n번이 감겼다 그러면 우리가 n에 이제 이런 그 사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해서 플럭스 링키지라는 개념으로 람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제 L을 얘기할 때 이제 이 람다라는 것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보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제 수업 시간에 되게 자세히 계산했던 문제 있었죠, 여러분. 요거는 좀 시험 치기 전에 이거를 한 번은 그래도 어렵지만 좀 풀어보길 꼭 바라고요. 이렇게 이게 기본이 되니까 여기 이제 전류가 아예 흐를 때 요 중심에서 이 A 필드하고 요 약 삐딱한 곳에서의 A 필드하고 계산한 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솔레노이드도 계산하고 다른 것도 계산하는 얘가 나옵니다. 얘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이게 제가 또 잘 그 힘에 대한 것이 이제 좀 있었는데 힘에 대한 그 움직이는 방향 이 되게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뭐, 제가 문제 내기 좋은 부분은 예제 8.3번 같이, 이 전기장과 이렇게 해서 이 V 이렇게 걸어주고, 전기장과, 그 다음에 여기 자기장 이렇게 걸려있을 때, 이 차지가 움직인다. 그랬을 때 얘가 뺑글 돌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 핵융합 발전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핵융합 발전? 그 최근 미국에서 그 핵융합 발전 성공했다는 얘기 혹시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예. 뉴스 보면 핵융합 발전을 한다는 게 이제 이것도 제가 참고 삼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핵융합 발전이 이제 들어가는데 핵융합 발전을 이제 할 때 이런 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이제 컨벡션 커런트 인데요. 여기 보면 자기장과 여기 보면 초전도 자석돼 있죠. 이렇게 감겨져 있거든요. 토러스 형태로 감겨져 있고 여기에 진공이고 요 속에
이 플라즈마 되어 있는데 차지입니다. 차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계속 주울열에 의해서 이게 온도가 플라즈마가 가열이 돼서 태양과 같은 높은 온도로 올라가서 여기 이제 그 원자 핵 반응이 융합 반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시사적인 부분이라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한번 핵융합 발전에 있어서 이런 구조 같은 거 재미삼아 한번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 핵융합 발전소의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초고온 플라즈마 제가 컨덕션 커런트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기장 속에서 했었고 이게 뉴스 최근에 뉴스 나온 것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뉴스가 여기에 2일 전에 13일 중요 성과라 그랬는데 어제 발표가 됐었거든요. 보면 어제 미국에서 인공태양 이거를 핵융합 발전이 됐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전자기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전하를 가둬 놓고 거기서 계속 온도가 올라가게끔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힌트니까 이거 살짝 한번 예를 들어서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는 가속기를 예를 들었죠. 포항가속기연구소 전자가속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딱 시적절해서 그 자기장과 전기장 속에서 전하가 어떻게 움직여서 혹은 이온이 어떻게 움직여서 하는 걸로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힘에 관한 걸 할 때는 항상 결국 어떤 전류와 어떤 전류, 어떤 서킷과 어떤 서킷.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랬을 때 얘 둘 사이에 힘과 그리고 토크, 이게 뭐냐면 R 곱하기 F인데 이거 식도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토크 자체가 여러분이 그 일반 물리할 때 배웠었겠지만 이제 이 토크는 우리가 모터 할 때 되게 회전력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4학년 때 모터 파워 전자 거기서 이제 배우게 되긴 하겠지만 발전기하고 모터에서요. 근데 요게 요 그 회전력에 관계되는 부분이 예제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두 개 찍어서 여러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전자기학에서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 마그넷 다이폴 모멘트 부분이 8장에도 나오거든요. 8장에 나오는데 이 8장 부분에서 조금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테이블 8.2인데요. 테이블 8.2가 있는데 페이지 342페이지입니다. 8.2가 있는데 여기에 나온 어떤 어날러지 서로 이제 얘기해 주는 거를 조금 관계를 보고요. 그리고 이 예제 문제 부분이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인데 개념적으로는 여러분 교재 아까 얘기했던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8장에 348페이지 348페이지에 제가 굉장히 중요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시했던 부분이 있는데 348, 349, 350까지 이게 물질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마그네틱 머티리얼 이런 것들이 전자재료 뭐 할 때 전자기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뭐 휴대폰에 혹은 뭐 어떤 전자회로에서도 우리가 이 머티리얼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서 그런 부분 했었고 8자의 바운더리 컨디션 그리고 인덕터하고 그다음에 마그네틱 에너지 이제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그네틱 서킷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이미 건너뛰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럴 것 같고. 9장은 좀 짧잖아요. 그죠? 9장은 좀 짧고, 9장은 이제 막절 방정식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도 연습 문제 많이 못 풀어줬긴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예제 부분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러데이 이 부분은 제가 문제를 다 많이 풀어주지 못했지만, 이게 이 막셀 방정식이 다이버전스,
이제 이런 완성이 됐거든요. 이런 그 식이 다 있잖아요. 그죠? B는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컬 A는 마이너스 라운드 B의 라운드 T, 컬 H는 J의 플러스 라운드 D의 라운드 T인데 여기에서 웨이브 이퀘이션이 나오는 컨디션이 있죠. 여기서 웨이브 이퀘이션이 나올 컨디션이 이제 여기 0이고 여기 0이고 J가 0이고 했을 때 이 여기에서 어떻게 공중으로 퍼져나오는 웨이브가 나오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할 때 요거를 이제 웨이브에 대한 것도 있지만 여기 이제 어, 일렉트로 모티브 폴스가 있거든요. 일렉트로 모티브 폴스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이렇게 루프가 있을 때 여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기장이 있다 했을 때 이 주위에 일렉트릭 필드가 뭐가 생길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이렇게 어떤 레일이 있는데 이렇게 면적이 달라지는 시간에 따라 움직일 때 이 회로에는 뭐 어떤 일렉트로 모티브 폴스가 생기느냐라는 게 있는데 교재에서는 이제 루프가 스테이셔너리한데 이제 B 필드가 바뀌는 경우 그 다음에 필드가 고정되어 있는데 루프가 바뀌는 경우 다 여러분 여기에 플럭스를 계산해서 보는 것처럼 얘가 시간에 바뀌느냐 얘가 시간에 바뀌느냐 둘 다 바뀌느냐 어쨌든 이 사이는 플럭스다. 요거에 대한 시간에 대한 미분이 이제 어떤 커런 요 서킷에 생기는 그 EM 일렉트로 모티브 폴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제를 조금 수업 때 많이 풀지를 못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타임 베어링 포텐셜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설명했는데 딱히 딱 들어오진 않죠. 근데 들어오진 않지만 여기 하나의 완성인데 E가 아까 그 마이너스 그레디언트에 이렇게 되는데 벡터 포텐셜 A 가지고 요게 이제 붙는 게 우리 일렉트로스타틱하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에 대해서 뭐가 추가되느냐면 얘가 추가되는 거죠. 얘가 추가되어야지 서로 아기가 맞습니다. 아기가 맞아서 이게 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책에 414, 413, 415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요 EM 웨이브에서 앞에 파트 웨이브의 이퀘이션에 대한 부분 나오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 지금 앞단에 있는 그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보면 그 범위가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몇 개를 개념을 잘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 기출 문제를 제가 분명히 찾아놨는데 지금 그거를 바로 찾기가 지금 그런데요.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까? 라든지 뭐 제가 그 중간에서는 반대 그래프를 이제 예를 들었었는데요. 기말에도 뭔가 하나 얘가 나오겠죠. 그죠? 그 얘가 뭘지에 대해서는 살짝 힌트를 제가 주긴 했습니다. 오늘. 예. 타임 하모닉 필드가 개념적인 부분은 나올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웨이브 이퀘이션이 이제 유도하고 그리고 어, 그 뭐냐면 제가 여기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이렇게 그냥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 아이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카패시터가 이렇게 지나가고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아이의 T가 흐르고 또 아이의 T가 흐르고 여기에서는 자기장이 생기는데 여기에서는 자기가 생기느냐 했을 때 이 시간에 대한 거를 하모닉 그러니까 오메가에 대한 엑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혹은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다 하모닉입니다.
다 하모닉이라서 이런 하모닉일 때 이제 요 자기장 색이 H 필드를 구하는 거, 그다음 요 주위에 H 필드 구하는 거, 요거는 이 하모닉 필드를 가지고 얘를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는 막설 방정식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만 얘기해도 될까요, 여러분? 김현준 씨, 이렇게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될까요? 타임 하모닉 필드? 예. 웨이브가 발생하는 부분 있죠? 웨이브가 발생하는 부분, 그 부분은, 막스웰 방정식 바로 나오죠, 여러분. 아까 뭐냐면, 여기에서 막스웰 방정식에서 공중으로 퍼져나가는 웨이브 어떻게 나오는지 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뒷부분까지 이게 나온 웨이브가 어떻게 굴절하고 반사되고 폴라리제이션이 있고 이런 부분을 설명 못 해준 게 참 안타까운데요. 이제 어쨌든 이 웨이브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전자기학에서 이제 배울 때 통신 이런 데 연결되고 회로에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렉트릭 서킷하고 일렉트로닉 서킷, 전자회로하고 전기회로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개념의 밑바탕이 전자기학이니까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그 기본 개념이 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시험에 이번에는 제가 강의 시간에 다뤄준 예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에는 세 문제 내지 네 문제 나올 겁니다. 예. 유도 관련 문제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몇 가지 찍은 거 있죠? 그 모든 공식 유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제가 코멘트 할 때 유도에 관한 얘기를 한 게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그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식을 외운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어, 결과를 이해하는데, 그 유도 과정을 보면, 어, 왜 그런지, 왜 물질을 이렇게 어떤 서킷의 모임으로 개념, 제가 얘기했던 뭐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 뭐 그런 것도 있었죠.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나 웨이브가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 뭐 그런 것들이 마필드에서는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몇 가지 공식이 이제 정성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면 좋은데요. 여러분이 잘 모를 때, 시험체 잘 모를 때, 첫 출발점은 막셀 방정식으로부터 출발하면,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이해를 할 수, 아무것도 모를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막셀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플럭스, 링키지, 인덕턴스 부분을 이제 다른 문제 몇 가지 대표적 문제를 예제는 반드시 봐야 되고요, 여러분. 반드시 봐야 되고 요 링키지, 인덕턴스 할 때 요게 좀 헷갈립니다. 헷갈리니까 에너지로 생각 2분의 Li 제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너지로 생각하는 마그네틱 에너지는 2분의 Li 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2분의 B 필드하고 H 필드하고 내취한 거에다가 볼륨을 해서 전면질 구한 거. 얘 두 개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차원의 생각에서 L 여기 생각하는 거를 구하는 거 하고 지금 그 플럭스, 링키지, 인덕턴스를 유도해서 이제 L을 구하는 거하고 이게 헷갈리면 이렇게 에너지 차원에서 한 거 비교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의 대표적인 몇 개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게 셀프 인덕턴스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죠, 여러분. 셀프 인덕턴스 얘기할 때 n번 감았다 그랬을 때는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n번 감은 서킷인데 우리가 코엑셜 케이블처럼 얘가
컨트롤 한 번인데 이 면적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 이제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표현해서 n번 감았다는 거를 덜 감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제 줄여주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보고 헷갈리면 에너지로 바꿔서 풀어도 됩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더 쉽지 않던가요? 네, 에너지가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다음 여러분 3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나 4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의 연결고리가 오늘 얘기했던 다이폴 모멘트 그리고 웨이브 이퀘이션 그리고 재료 그 재료를 어떠한 특정한 커런트 루프의 모임으로 바꿔서 환산하는 거. 왜 뮤 제로하고 뮤가 있을 때 뮤 제로에서 뮤로 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했던 제가 그 수업 시간에 동영상을 여러분 찾아보면 유난히 강조했던 게 있거든요. 유난히 교재에 안 나와 있지만 유난히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어려운 얘기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죠? 많이 나오는데 그 시기 사실은 여러분 그 보면 어 벡터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렉탱귤러 코디네이트, 이제 칼티스 코디네이트에서는 XYG, 그다음에 실린더리클 때는 로 파이지, 그다음에 스피어리클일 때는 R 세타 파이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 예전에 컬 A다 그랬을 때 요 식들이 있었죠, 그죠? 이런 식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게 뭐 H1, H2, H3분의 이런 식을 나중에 이거는 이번에 시험 칠 때는 이걸 주겠지만요. 이런 형태로 주겠지만 이제 라운드 Q2, 라운드 Q3 했을 때 H1에 H2에 A2, H3에 그래서 이게 요 식이 컬인데요. 컬인데 여러분이 이제 요 정도는 주어진다 하더라도 음, 자기장 구할 때 필요하죠, 그죠? 이 B필드를 이제 교재에는 칼티즌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스피어리컬 이런 부분으로 바꿔서 할 때 차근차근 계산하면 됩니다. 무슨 차근차근 계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음, 그래서 이게 예전에 벡터 아이덴티 할 때 제가 좀 심려를 기울여서 그때 유도를 했었죠. 그죠? 기억납니까? H1과 H2와 H3로 해서 유도했던 기억납니까? 이번에 내는 건 내진 않지만 이해는 하고 있죠, 여러분. H1, H2, H3가 뭔지. 예. 제가 방금 얘기했던 부분들이 많이 커버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예. 2분의 Li 제곱은 단위 길이당 에너지이고 단위 부피 에너지여서 자기장들의 에너지들 2분의 Li 제곱은 어, 2분의 Li 제곱은 전체를 다 고려한 거고요. 근데 이게 단위 길이당이라고 했을 때는 단위 길이당 했을 때는 뭐 길이가 길어지면 아무래도 에너지가 커지겠죠, 그죠? 단위 길이당 에너지고 2분의 BH는 단위 부피당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B와 H다. 그럼 플럭스 인텐시티고 필드 인텐시티인데 얘를 이제 내적을 취한 거에다가 이분했는 게 단위 부피당 자기장 에너지고 이거는 예전에 D 필드하고 E 필드를 해서 이분한 단위 부피당 전기장 에너지니까 여기에 볼륨을 하게 되면 전체 이렇게 이 전체 전기장 에너지, 자기장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2분의 Li 제곱입니다. 요거는 전체 볼륨에 대한 거거든요. 2분의 Li 제곱은 전체 여기 L은 전체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재에서는 우리가 얘기할 때 L을 이제 L 프라임에다 길이를 곱을 하면 되는 거죠. 단위 길이당 이제 인덕턴스에다가
L을 이제 곱을 해서 이제 단위 면적당 할 수도 있는데 L 프라임을 L분의 L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L을 그냥 구하고요. 요를 이제 계산할 때 이게 길이에 대한 식이 나오면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를 가정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H 필드가 암페어 퍼 메타죠, 여러분. 암페어 퍼 메타입니다. 암페어 퍼 메타니까 이 H 필드는 어떤 전류가 흐를 때 단위 길이당 전류에 해당되는 부분을 얘기해 주죠. 이거를 이제 컬 H가 J잖아요, 그죠? J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그 H 길에 대한 한 번 미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이게 암페어 퍼 메타잖아요, 그죠? 근데 길 미분했다 생각해 보면 암페어 퍼 메타 제곱이네 되는 거고 이 J가 암페어 단위 면적당 전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막스웰 방정 식에서 나타나는 것에 이제 그 어, 차원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의 pH는 얘기한 것처럼 주울 퍼 메타 삼성이 맞죠, 그러니까 이 주울이고 줄입니다. 이게 J는 암페어 퍼 메타 제곱이고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될까요? 예. 한번 이렇게 단위에 대한 거 이런 것도 원래는 이제 단위를 정확히 쓰는 거가 중요한데요. 계산할 때에는 되도록 단위를 찾아서 이제 쓰기 바라고 그 공식에서도 이제 단위가 어떤 건지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제가 아까 머티리얼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인듀스드 된 마그네틱 모멘트 예를 좀 얘기했었거든요. 스핀 마그네틱 모멘트하고 오비탈 마그네틱 모멘트하고 실제 전하가 자전하는 것과 공전하는 것에 대한 예로부터 마그네틱 모멘트를 얘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이 M은 이제 어떤 볼륨의 속에 들어있는 모든 작은 합이다라고 하고 델타 V가 0을 가까이 갈 때 이런 식을 썼었잖아요, 그죠? 썼었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 그래도 제가 수업 시간 녹화한 거 있잖아요. 그 부분만 골라서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흡족하진 않을 텐데 이 정도 힌트만 가진 상태에서 내일 기출문제 한번 시험 치기 전에 보고 어, 그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질문 있으면 그 저한테 게시판에 올려놓든가 아니면 메일로 주든가 그럼 제가 풀이 방법은 추가해서 풀이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아, 자전 공전. 이거는 저희 제가 수업 시간에 347페이지 얘기인데요. 교재 347페이지 얘기인데 347페이지 얘기인데요. 이제 이 다이폴 모멘트가 우리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생기면 이 필드가 생기면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원래 같이 중심이 같잖아요, 그죠? 같은데 플러스는 일로 가고 마이너스는 반대로 가니까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로 T가 생긴다 해서 이제 인듀스된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 생긴다처럼 우리가 자기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뭐냐면, 원자가 있으면 플러스가 있고, 이제 이 경우는 평균 위치였는데요. 얘는 돌고 있는 거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돌고 있으니까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마이너스 모멘트는 M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공전이죠. 전하의 공전에 생기는 많은 모멘트고, 그 다음에 스핀 전자가 중심으로 해서 돌진하지만 얘가 돌죠, 그죠? 똑같이. 똑같이 전류가 흐른다 생각하고, 많은 모멘트의 방향이다. 이거 스핀 마그네틱 모멘트라 그러죠. 이게 오비탈 마그네틱 모멘트라 그러고, 요게 이제 그
그 외부 자기장이 딱 생기면, 외부 비필드가 생기면 이게 정렬을 하죠. 그러니까 같은 방향 정렬하게 되면, 여기 추가적으로, 이런 그 한쪽 방향으로 정렬되기 때문에 원래는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돼 있다가 비필드를 걸어주면 한쪽 방향으로 정렬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마의 모멘트가 하나의 작은 서킷이 다 정렬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렬되어 있으면 임의의 위치에서의 기존의 비필드가 달라지죠, 그죠? 다 합쳐지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이제 제가 앵귤러하고 스핀 앵귤러 모멘트라 그래서 교재 34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7번째 판에 8.5에서 이제 정성적으로 설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얘기한 겁니다. 예.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제가 많이 충분히 얘기를 많이 못 해줬는데 그래도 이제 핵심적인 제가 중요시하는 부분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회로를 배운다거나 다른 거를 배울 때에도 어, 중요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뭘까를 생각해서 어,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용두사미식으로 이제 학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 탓이고 같이 잘 정리해서 일단 내일 하루 어, 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예. 부족하지만 그럼 이 정도까지 이 정도 얘기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 늦게 제가 갑자기 공지하게 됐는데 어, 정리를 같이 잘 해보도록 합시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예, 수고 많았습니다. 어, 오늘 강의 녹화했으니까 녹화한 부분은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